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 아직까지도 국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반전을 일으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지쳐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HLB가 못 올라가서 답답한 부분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HLB는 자기 몫을 제대로 그래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시장 전체적인 관점이 됐든 HLB 한 종목에 대한 관점이 됐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위로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라 경제라는 거는 뭐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은 늘 항상 있습니다. 우리 경기 안 좋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자,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우리 70년, 80년 동안 계속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좋은 시국이라는 거는 원래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만족스러운 거고 한없이 불만을 갖게 되면 못 사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악재거리들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좋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안에서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뭐가 돈이 되는지 아마 딱 보이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내 시장 다소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 올라갈 때 하나도 못 따라가고 미국장 빠질 땐 또 다 따라가니까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한국 시장은요 하락률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하락률 기준으로 했을 때 최악의 한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뭐 IMF 외환위기도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여기저기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오히려 전쟁난 국가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하락을 보인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정말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최악인 한 해가 됐는데 사실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저희 정규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수익률이 좀 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플레이하기에는 좀 더 쉬운 시장이었거든요. 되는 놈들만 가만히 끌고 가면 되는 상황이었고 공매도 금지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잘 가는 놈들을 억지로 주가를 두드려 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수익이 조금 더 괜찮았었습니다. 자, 월봉 기준으로 연속 5개월 하락 중간에 보합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하면은 한 8, 9개월 정도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과거의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하락이에요. 근데 올해 이렇게 이런 시세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대세 하락 중에는요 쭉쭉 빠지다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나거든요. 주가가 스트레이트로 빠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기술적 반등, 리바운딩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인 건데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월봉 기준으로는 정말 그런 것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내리꽂은 그런 하락이었습니다. 정말로 역사에 남을 그런 202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은 연속적인 악재들로 발목이 계속 잡혔던 거죠. 제가 이따가 뒤에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연간 상승은 거의 진짜 나라가 망한 수준으로 빠졌지만 더 나빠질 건 없는 밸류인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밸류 기준으로 했을 때 최악으로 빠질 수 있는 수준까지 다 빠졌고 사실 금융위기급의 하락 그만큼 혹은 그 이상만큼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돌발 변수와 돌발 악재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동안에 두드러 맞을 수 있는 거 조금 센 놈들 기준으로 했을 때 맞을 수 있는 건 다 맞았고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상승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밸류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코스피 2300선 코스닥도 뭐 600, 7, 80선 이렇게 기준을 자꾸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같은 분위기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게 아닌 지금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 과연 이보다 레벨을 더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의문입니다. 자,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미국처럼 위에 있을 땐 여러분들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중간치나 바닥권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빠질 정도의 수준의 악재였다고 한다면 높은 위치에서는 최소 마이너스 5% 이상 빠집니다. 조금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 시장처럼 밑바닥을 땅굴을 파고 계속 파고 있어. 여기서 이제 작은 희망만 주면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야, 드디어 바닥 나왔다. 그냥 심플하게 이런 인식들이 형성되면서 수급이 쏠리고 몰려서 하나의 시세를 만드는데 플러스 3%만 올라도 될 것이 한 4, 5%씩은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날도 사실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이고 아직까지 호재는 없어서 아쉽지만 작은 호재에도 민감한 위치까지는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장이 다가온다면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좀 잘 깔아두신 분들만이 그 불장에서 매우 재밌는 시간들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시장을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다음 다가올 기회를 앞두고서 여러분들 적당하게 리밸런싱을 좀 해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마다 거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장 영향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7만 원 부근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도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국채금리라든지 환율 변동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는 악영향을 크게 주는데 직접적인 큰 타격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데미지를 받으면서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수급들로 인해 HLB도 함께 편입이 되어 있던 그런 패시브성 수급들이 이탈되는 정도, 그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털이나 센티먼트 기준으로 했을 때도 7만 원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잘 지켜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저런 외부적인 변수들과 다양한 악재들이 남발하는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7만 원이라는 강한 지지력이 테스트가 완료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개별 플레이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서 시장 어쨌든 또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문제점이 참 많아요. 선진국이 되기에는 정말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하나 좀 봤는데요. 한 15년 뒤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래요, 여러분들. 금융시장도 문제가 좀 생각보다 심각할 것 같고요.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을 투자하라고 계속 유인하고 있죠. 자기들은 수수료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이은 악재 랠리로 계단식 하락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을 믿어야 됩니다. 메이저들도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한국을 강제로라도 얼마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재료와 모멘텀은 분명히 또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이 그림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반등이 나타나나 속았지 금투세. 자, 금투세 폐지 반등하나 속았지 계엄령.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금리 인하나 속았지 연준 속도 조절. 야,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시장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장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또 반영해준 웃긴 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장은 그럼 버블이냐? 사실 터지면 버블인 거고 안 터지면 혁명인 거예요. 자,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버블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가 일명 버핏 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버핏 지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7, 80%다 그러면 저평가인 거고 100% 이상이면 거품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 근데 화면 좌측에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미 100%를 넘은 지는 정말 오래됐죠. 100선이 여기인데 그 이상 지금 계속 이렇게 돌파해서 큰 시세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 막대한 유동성으로 이 버핏 지수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버핏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PER 같은 지표로만 놓고 보더라도 40년 동안 세 번째로 비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걱정되는 게 많고 우려되는 게 많아서 미리미리 다 두드려받고 있는 중인 거고 지금 모멘텀도 없는 상황인 건데, 미국은 버블은 끼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세는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조건 터지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싸다라는 인식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비싸다라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자극을 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고 정말 그냥 대충 읽고 대충 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ETF 매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용할 때 사서 수익 내는데 이틀 만에 26%, 이틀 만에 19%, 20%, 여기도 16%, 200만원, 18%, 190만원,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15%에 110만원 등등 다양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영원한 하락이라는 건 없어요. 지수가 못 가면 종목을 잘 잡으면 돼요.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상장된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약세장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저희 정규반은 올해 시장이 역사적으로 최악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는 이럴 때 수익을 더 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때는 오히려 수익이 조금 덜 하긴 했어요. 그 해만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과 한국 경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외국인
외국인들이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까? 한국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위험과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 또한 한국인이 제일 잘하겠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먹고 하시면 되는데 그 마음 먹기가 사실 좀 제일 힘들죠. 한국 주식이 저는 제일 만만하고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미국 가서 하자, 비트코인 하자, 글쎄요. 한국장의 변동성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미국장이나 비트코인을 간다? 아마 굉장히 더 고통이 크실 겁니다. 잠깐 좋겠죠. 처음에 딱 내가 옮겨갔는데 수익이 난다. 그러면 역시 진작에 할 걸. 이런 생각하죠. 초심자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종목만 잘 고르면 돈 못 버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발굴할 능력이 혹시나 지금은 안 되시거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제가 종목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수익은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응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냐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물론 정규반에서만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과 기법과 기술, 그 다음에 추후에 라이브도 한번 진행을 또 할 거지만 여러분들 고민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 해소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5년 이제 뭐가 옵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핵심 관련주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후보군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략은 여러분들이 구상하셔야 되는 거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앞에서 미리 길을 개척해서 필터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주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마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두 다 평생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부잣집이어서 그냥 이거 뭐 그냥 꽁돈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금들은요.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분들은 젊으셨을 때 혹은 최근까지도 정말 열심히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렇게 자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냥 막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디 스스로의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허무하게 그 돈들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다수가 안 하는 행동만 자꾸 따라간다.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소수가 하는 행동들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예요. 무료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거고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난 것 같고 김 대표를 믿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면 정규만 문의를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영업하는 것 같으니까 언급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을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이 정도니까 가져가셔가지고 각자 투자 스타일에 맞게끔 구상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면 되는 거다. 그렇죠? 라이브 방송에서도 대놓고 다 말씀드린 건데 아무도 안 사잖아. 왜 빅스 사서 수익 냈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합니까? 다 알려드렸는데 그게 관심인 거예요. 관심의 정도인 겁니다. 그렇죠? 미국장 이렇게 계속 뚝뚝 떨어지고 한국 시장 계속 두드려 패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남들 기본급 월급만큼을 그냥 너무 쉽게 벌어버리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가 있어요. 주말 동안 신청 한번 좀 해주시고 필요하신 거 중복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뭐 1, 2, 3, 1, 2, 3, 4 혹은 뭐 1번만 필요하면 1번 등등 원하시는 거 선택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2025년에는요 불장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종목을 잘 골라서 들어가셔야 된다. 제가 조선주도 계속 말씀드렸죠. 조선주 안 빠집니다. 오늘도 급등해요. 오늘 같은 폭락장에도.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가이드를 잡아드릴 테니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정보도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한번 이거라도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그 투자하면서 답답한 부분을 일부라도 해소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꼭 한 번씩 클릭해서 둘러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